예민수의 경제 토크 이번에는 2차 전지 우리가 궁금한 이야기 또 하겠습니다.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님 함께합니다. 2차 전지는 이제나 저제나 올라오길 좀 기대하고 있는데 그렇죠? 바닥을 좀 다진 것 같으면서도 좀 뒷심이 부족하고 그죠? 그런 상황인데요. 최근에 수익률 현황이나 흐름이 어떤지부터 체크할까요? 네, 여전히 좀 많이 부진해서 네. 많은 분들이 좀 힘들어하실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생각보다 예를 들어 리튬 가격 반등이 나온다든지 어떤 이제 실적에 대한 앞으로 개선 흐름이 나올 거나 호재가 나와도 호재가 주가에 이렇게 반영이 안 되고 악재 부분이 더 민감하게 반영하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개별 종목단은 굉장히 튀는 종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코스피랑 코스닥 지수,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평균 지금 오늘 4월 15일 연초 대비 마이너스 한 1% 정도인데 지금 마이너스 2차 전지는 평균 4.7%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점 대비로는 52% 정도 빠진 수준이고요. 근데 그 와중에 엔캠 같은 경우는 뭐 300% 정도 수익이 났고 최근에 특징적인 거는 저는 여전히 좀 삼성 SDI 밸류체인 쪽이 수익이 좀 나고 있습니다. 삼성 SDI 밸류체인이 뭐 대략적으로 보시면 삼성 SDI 밸류체인이 보통 뭐 이제 신흥 SEC,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그리고 장비 회사 중에는 이제 뭐 율촌학 율촌학 같은 회사들 그리고 뭐 CIS 이런 회사들 다 삼성 SDI 밸류체인인데 삼성 SDI 밸류체인이 삼성 SDI 자체도 사실은 연초에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수익이 많이 났다 최근에 주가를 다 깎아 먹었는데 근데 여전히 좀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계속 좀 좋을 거라 보고 있고 요 특징적인 게 SKC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모멘텀으로 올랐다기보다는 그 자회사 앱솔릭스의 그 차세대 이제 반도체가 플라스틱 기판 대신에 유리 기판으로 교체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 유리 기판에 대한 수혜주로 갔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양극재 갈 때 전혀 주가가 가지 못했던 이 대주전자재료가 최근에 그 10만 원대까지 회복됐다가 최근에 다시 이제 8만 원 밑에 빠졌다가 다시 9만 원 회복되는 흐름을 보이면서 역시나 이 그 충방전 관련된 이 음극재에 관련된 수요에 대한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그래서 개별 종목단에 좀 철저하게 차별화된 모습이 좀 나타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최근에 뭐 이슈들은 좀 있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리튬 가격도 조금 올라온다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뉴스 나오다가 또 뉴스가 사라졌고 그죠? 지난번에 그 배터리데이 하면서 인터배터리 하면서 전고체 얘기 나가지고 그죠? 전고체 관련주들이 한번 쫙 올랐다가 또 대표적으로 삼성 SDI부터 해서 그죠? 관련주들 또 좀 인기를 잃었고 엔캠이야 뭐 워낙 잘 갔다가 또 빠졌다가 올라갔다 변동성이 사실 큰 상황이고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전반적인 본격적인 뭐 회복이 총체적으로 뭐 또 대표적인 양극재나 이런 쪽으로 일어나지는 않는 상황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결국 이제 수요단에서의 회복, 그다음에 실적 개선이 언제 이런 건데 수요는 계속해서 보면 조금 전기차 EV 쪽으로 하면 조금 부진한 거죠. 지금 전체 배터리 사용량 관련돼서 23년도에 예를 들어 60%대 성장이 나왔다면 24년도에는 지금 뭐 최대한 보수적으로 보는 데는 뭐 16%까지 얘기하는 데가 있고 평균적인 성장률은 20%니까 55% 60% 성장하다 20% 성장률도 사실은 적은 성장률은 아닌데 이 60%라는 성장률을 보다 보니까 20%가 완전히 이제 눈이 안 차는 수준인 거고요. 그러면 모든 그 배터리 업체랑 모든 소재 업체들이 올해 다 20%만 성장하는 건 아닙니다. 평균치가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 와중에 이제 그 오버 성장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그거는 어떤 완성차 업체의 밸류체인에 따라 다른 것 같고요. 일단은 순수 전기차 판매량이 2월 달에 미국에서 물론 이건 하이브리드 포함입니다. 하이브리드 포함해서 대략 27% 정도 성장이 나왔는데 하이브리드를 또 빼면은 순수 전기차 BEV 같은 경우는 2% 정도 감소가 나왔거든요. 마이너스 2% 정도. 하이브리드에 대해도 이제 배터리가 들어가니까. 그렇습니다.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그 BEV 순수 전기차의 15% 정도 수준만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걸로는 결국은 미국이나 유럽의 탈탄소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대체 수요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BEV로 갈 건데 BEV가 언제까지 둔화될 거냐. 지금 1분기에 지금 LG엔솔 실적 나온 거 보면은 이익 깨지는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매출이 전년 대비 30% 감소했거든요. 근데 LG엔솔의 역시 주력이 그 얼티엄 세일즈 GM 확장인데 2분기부터 소폭 가동률이 상승하면서 2분기에는 배터리 셀 업체들이 좀 그 개선되는 모습을 보일 거고 삼성 SDI도 지금 추정치는 LG엔솔보다 훨씬 선방하는 수준일 거지만 1분기가 실적이 삼성 SDI 기준으로는 매출은 대략 한 15% 정도 감소 예상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2분기부터는 감소가 아니라 YOY로 전년 대비로도 흑전을 예상하고 있으니까 2분기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양극재 업체들은 이미 4분기에 굉장히 그 충당금도 쌓고 악성 재고를 많이 털었기 때문에 지금의 리튬 가격 말씀 주신 대로 리튬 가격이 84.5까지 빠졌다가 110 찍고 지금 조금 내려와서 한 107, 109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요 정도 수준만 유지되면 요게 반영되는 시기는 3개월 뒤니까 이제 4월, 5월에 요 정도 110 정도 유지가 되면 8월달, 9월달엔 훨씬 더 좋은 실적이 나오는 거죠. 근데 지금 빠르게 예상하는 데는 양극재 업체들은 일단 4분기가 워낙 나빴기 때문에 재고 조정을 거쳤던 4분기를 넘어서 올해 1분기부터 당장 좋아진다는 얘기가 있지만 그거는 조금 시간은 걸릴 것 같고 그래서 2분기부터 흑자 폭이 상당히 확대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수요 때문에 계속적으로 실적이 좋아져도 막 드라마틱하게 실적이 개선되는 흐름은 아니어서 계속 이 숫자에 대한 부담감을 좀 가질 것 같고요. 밸류에이션이 극도로 낮았던 LG엔솔이나 뭐 SK 밸류체인보다 극도로 낮았던 삼성 SDI가 주가는 최근에 올라왔지만 여전히 워낙 싸기 때문에 뭐 PER로 기준하면 15배 미만입니다. 그러면 2차전지 뭐 CATL하고 BYD 포함한 업체들의 평균 전체 PER이 20배가 넘는 상황이거든요. 21배에서 23배 왔다 갔다 하는데 삼성 SDI가 15배인데 삼성 SDI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초에 유일하게 SK온하고 LG엔솔이 올해 보수적이었다면 삼성 SDI는 6조에서 최대 7조 투자하거든요. 근데 7조 투자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인디애나에 있는 공장의 양산 스케줄을 앞당겼단 말이죠. 1년씩. 1차분이 원래 25년 양산인데 24년도로 땡겼고요. 2차분이 26년 양산인데 25년으로 땡겼고요. 그리고 실제 투자가 평균 그러니까 23년도 기준으로 보면 2조 5천억 정도 연평균 투자하다가 6조로 늘어났다는 건 100% 투자가 늘어난 거거든요. 그리고 삼성 SDI가 기존에 없었던 현대차라든지 다양한 완성차 밸류체인이 커지고 있어서 삼성 SDI가 좀 계속 주목받을 거고 1분기에 모든 회사들이 실적이 다 나쁘냐? 그건 전혀 아니고 지금 나노신소재랑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는 당장 1분기에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철저하게 좀 차별화된 모습을 보일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업황에 대한 호재와 악재가 좀 있고 실적은 지난번에 LG엔솔 실적에서 안 좋았는데 네. 대체적으로는 안 좋은데 양극재들은 그 가운데 또 차별화가 되고 있고 수급 상황은 어떤데요? 네, 맞습니다. 수급 상황을 보시면 네. 수급 상황도 너무 편차가 심한데요. 지금 일단 LG엔솔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LG엔솔은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계속 팔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지금 기관이 3일 요 매수가 들어왔는데 이게 연속적으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고요. 삼성 SDI는 기관 쪽하고 외국인 쪽이 열심히 사다가 최근에는 샀다 팔았다를 하는 측면은 있지만 이 삼성 SDI 최근 요 외국인 지분율을 보시면 보유율을 보시면 42%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42% 올라왔다는 건 최근에 주가를 견인한 건 외국인 수급으로 견인한 모습이 상당히 크고요. 포스코홀딩스는 LG엔솔이나 삼성 SDI보다는 최근 수급이 훨씬 좋은 상황입니다.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가 요 빨간색 특히 기관 쪽에서 매수가 많지만 최근에는 외국인 수급도 좀 들어오고 있다는 거고요. 이 지분율이 상당히 의미 있는데 27.4%라는 얘기는요. 역대 최저 수준의 외국인 보유율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좀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 포스코 퓨체엠은 기관을 열심히 팔고 있는데 외국인이 열심히 사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지금 30만 원이 깨진 가격대에서는 외국인도 좀 매력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 대주전자 재료가 지금 외국인이 3, 4거래일 제외하고는
거의 10% 미만 지분율에서 14.3%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엄청나게 좀 차별화된 수급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세일사 가운데는 삼성 SDI가 가장 주목을 그나마 받고 가장 있고요. 네, 그죠? 그렇습니다. 네. 실적도 그렇고 네. 또 전고체 그 모멘텀이나 네, 전고체 배터리 모멘텀도 뭐 갖고 있습니다. 설비 확대 그죠? 네. 미국에서 공장 짓는다 이런 네. 거고요. 네. 그러면 2차 전지 가운데 종목별로 차별화가 나타나는데 2차 전지 가운데서 매력적인 기업은 오늘 소개해 주실 기업은 어디예요? 네. 네, 저는 일단 실리콘 응급제가 가장 좀 현재 상황으로는 주가가 네. 빠질 때 덜 빠지고 올라올 때 가파르게 올라오는 거 보면 사실 실리콘 응급제가 제일 강합니다. 사실은 제일 강하고 조금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회사는 역시 삼성 SDI 밸류체인이지 않을까. 물론 대주전자재료 나노신소재는 앞으로 구조적으로 24년, 25년, 26년까지 성장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특히 대주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좀 주가가 올라온 측면이 있고요. 대주는 많이 말씀드려서 대주는 제가 1분기 실적 나오면 다음 달에 한번 업데이트를 드리고요. 네. 한 번도 말씀 안 드린 삼성 SDI 밸류체인 중에 소리 소문 없이 엄청나게 오른 회사가 필에너지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삼성 그 북미 인디애나 공장이 이미 1공장만 수주로 2,600억 이상을 받았고요. 지금 예상하는 건 2025년까지 내년까지 수주 1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어떤 회사냐면 레이저 노칭 장비 회사입니다. 레이저 노칭 장비. 근데 레이저 노칭 장비 하면은 D&T라는 회사를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 D&T는 LG 에너지 솔루션 라인이고요. 이 필에너지는 완전히 삼성 SDI 주력 라인입니다. 그래서 레이저 노칭 장비가 결국은 기존에 있던 공장은 레이저 노칭 장비를 하려면 다른 거를 싹 다 갈아엎고 그 공장을 완전히 바꿔야 되기 때문에 힘든 상황이 있지만 앞으로 신규로 공장은 레이저 노칭 장비가 비싸더라도 바뀔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거는 철저하게 기술적인 이유도 있지만 효율성, 생산성 측면에서 일반 프레스 장비하고는 월등히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싸도 레이저 노칭 장비가 굉장히 많이 커지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잘하는 거는 스태킹. 그러니까 분리막을 번갈아 가면서 양극과 음극 사이에 쌓는 거거든요. Z자 형태로 지그재그로 그 스태킹 장비를 레이저 노칭 장비랑 1+1으로 같이 고객사에 팝니다. 그럼 고객사 입장에서는 레이저 노칭 장비가 좀 비싸더라도 스태킹 장비랑 같이 하기 때문에 스태킹 장비 또한 지금 상당히 지금 그 전고체 배터리에 들어가는 울트라 하이 프레셔 이 스태킹 장비까지 지금 개발하고 있거든요. 전고체용으로도. 그래서 이 노칭 장비랑 스태킹 장비 1+1에 대한 굉장히 그 매력도를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비상장사 중에 그 와인딩 장비 권치기라고 하는 코엠이 상당히 주목받았는데 네. 삼성 SDI에 들어가는 권치기가 이 소위 말하는 와인딩 장비를 468용으로 개발했습니다. 이 회사가. 그래서 이 468 권치기 와인딩 장비 개발 완료한 거를 2024 인터배터리에서 필에너지가 신규로 처음으로 공개를 했고요. 그래서 권치기 하면 그 많이 비상장사가 그 코엠만 생각하시는데 4680 원통용 권치기를 회사 최초로 개발하면서 안전성, 성능, 충전 속도 다 했기 때문에 지금 권치기 같은 경우는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코엠하고 이 회사하고 두 군데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술 진입 장벽이 있는 거고 올해만 노칭 스태킹 장비 쪽 1+1으로 들어가는 것만 대략 2,500억 정도 매출 예상하니까 이 회사도 매출은 40% 50%씩 성장하는 그림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국내 고객사 말고 그 노르웨이의 모로우라고 레이저 노칭 장비 파일럿 수주를 받았고 24년도 올해 또 기대하는 거는 유럽 쪽에서는 1등인 스웨덴의 노스볼트가 24년도 수주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 SDI 스텔란티스 공장이랑 GM 합작 공장, 헝가리 공장 이게 다 지금 조기 가동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조기 가동 하려면 다 이거 4680 원통용 관련된 공장이거든요. 그러면 요거 관련돼서 들어가려면은 이미 세팅이 올해는 본격적으로 25년도 거 26년도 거 땡기려면 장비가 먼저 세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 필에너지가 그 기대감을 갖고 있고 그래서 회사가 자신 있게 우리 25년까지 수주 1조 예상하고 있다. 그렇게 밝힌 측면을 봤을 때는 삼성 SDI 밸류체인 중에 좀 잘 알려지지 않는 그리고 그 권치기라는 와인딩 4680 와인딩이라는 게 상당히 이게 기술적인 진입 장벽도 있고 할 수 있는 회사도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모멘텀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회사로 보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는 이제 오늘 필 에너지라는 장비 업체, 필 옵틱스가 생각나는데 필 옵틱스가 여기 이제 또 지분 대주주네요. 그죠? 맞습니다. 필 옵틱스는 그 디스플레이 장비가 메인인 회사고 필 옵틱스의 2차 전지 사업 부분만 떼낸 게 필 에너지이기 때문에 2차 전지 모멘텀으로 보면 필 에너지를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네. 2차 전지 장비 가운데 필 에너지. 근데 이제 하나 이런 궁금증이 이거는 벌써 장비 업체는 장비 업체까지 좋아질 때가 됐나? 그럼 장비 업체가 먼저 들어가니까 그렇죠. 선반영되는 건가요? 선반영 측면이 있고요. 필 에너지 같은 경우는 4680 원통형 건치기 그다음에 스태킹 장비 이 아까 말씀드린 레이저 노칭 장비는 업황도 업황이지만 기술적인 이유에 있어서 쓰여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존 거를 교체하는 수요가 상당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 그리고 지금 2차 전지 장비 업체들이 아까 유럽 스웨덴의 노스볼트도 말씀드렸는데 업황 자체가 조금 부진해도 장비가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게 한국, 중국, 일본 3개밖에 없거든요. 일본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중국 장비 썼다가 그 유럽의 무슨 그러니까 미국의 IRA법, 유럽의 CRMA법하고 무관하게 유럽에서 중국산 장비 썼다가 품질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상당 부분 생겨서 당장 그걸 교체 수요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업황이 다소 소강 국면에 있을지언정 기술적인 사유 그다음에 유럽에서 중국산 장비를 대체하는 수요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이런 필에너지 같은 회사들이 특히나 그 3개 업체 중에 가장 공격적으로 하는 삼성 SDI의 핵심 장비 라인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전반적인 상황하고요. 또 오늘은 그동안 말씀 안 하셨던 눈여겨볼 기업으로 장비 업체 필 에너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업황을 체크하겠습니다. AI의 그 돌풍이 사실 몰고 온 엔비디아 효과가 이제 낙수 효과로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HBM, SK 하이닉스 거기다가 삼성전자도 구겨진 자존심을 이제 HBM 쪽으로 들어가는 데다가 디램까지 그죠? 낸드까지 지금 돌아서는 거잖아요. 반도체 업황 체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글로벌 AI 시장은 2030년 기준으로 20조 달러니까 규모로 치면 환율 1,300원 점 2,600조 시장인 거죠. 엄청난 시장이고 그냥 반도체 시장도 1조 달러니까 1,300조 돌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엔비디아가 시총 지금 2조 달러니까 뭐 엄청난 건데 중요한 건 요거 SK증권에서 상당히 잘 정리한 표 같은데요. 기존에 이제 레거시의 가동을 조금만 줄여도 그러니까 일반 반도체를 조금만 줄여도 그 레거시를 제외한 선단 공정, 최첨단 공정, 소위 말하는 AI 반도체의 가동률이 올라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선단 공정을 적용해가지고 가동 그 캐파 범위를 더 늘리는 거고요. HBM 소폭도 늘어나도 기존의 레거시만 조금 일부 줄여도 전체 디램 캐파 로스 줄어드는 것보다는 HBM이나 그 선단 최첨단 공정 쪽에 비율이 커지면 그건 당연히 반도체 업체들한테 마진도 좋아지고 가동률도 더 올라가는 효과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요 표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생각보다 자체 개발하는 업체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마이아라는 칩이 있고, 그다음에 아마존 같은 경우는 학습용 추론용 칩 따로 개발하고 있고, 지금 메타 각자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메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저는 그게 오히려 하이닉스 말고 삼성 파운드리나 인텔 파운드리한테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하이닉스가 HBM 반도체 만들면 TSMC에서 지금 하는데 TSMC가 그 코어스 캐파를 50%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엔비디아 것만 쳐내야 되는 건 아니고 TSMC는 원래 애플이 굉장히 큰 고객이고 그러면 기존의 애플하고 엔비디아 그 두 개만 합산해서 쳐내기도 너무 벅찬 상황인데 아무리 캐펙스를 50%씩 늘려도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니 구글이니 뭐 아마존이 이런 메타니 이런 회사들이 그냥 마냥 TSMC만 바라보고 기다릴 수가 전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인텔이나 삼성 파운드한테 저는 기회가 올 거라고 보는 거고 다만 이제 생각보다는 자체 개발하는 칩 업체들이 AI 칩 성능 자체가 잘 안 나와서 당분간은 자체 개발하는 업체도 일시적으로는 엔비디아 칩을 쓸 확률이 매우 높고 그래서 엔비디아는 계속 좋아질 거고 엔비디아 칩이 이번에 HBM 200이 나오면서 200이 가격은 비슷한데 성능은 월등히 뛰어나며
그러면 저는 오히려 HBM 100쪽은 조금 재고가 쌓일 우려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기존에 HBM 200이 그만큼 성능이 엄청나게 좋은데 가격 자체는 20% 오르는 수준이라고 하거든요. H200, H200. 그레이스 어퍼라는 거고요. 그렇죠. 지금 네. 새로 만드는 게 이제 블랙웰이라든지 맞습니다. 블랙웰. 이 시리즈로 나오겠죠. 네. 네. 근데 그러면 그거를 조금 기다렸다 H200을 20% 더 주고 성능이 두세 배 차이 나면 H200을 쓰면 H100은 분명히 재고로 쌓일 거란 얘기죠. 물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익이 4배씩 증가하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주가 측면이 있지만 그리고 엔비디아는 사실은 이 칩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소프트웨어를 쓰는 사람들의 그 쿠다라는 그 플랫폼 자체가 굉장히 강력한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반의 생태계 독점 생태계가 이게 쉽게 깨질까? 그 깨지지 좀 않을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보면 엔비디아가 당분간은 좀 계속될 것 같고 엔비디아의 그 H100이라는 과거 그 칩이 얼만큼 재고가 쌓이는 그 재고 속도에 따라 조금 더 이 반도체 AI 반도체 업계가 조금 조정이 깊어지냐 조정이 짧게 끝나는 그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말씀 주신 대로 AI를 제외한 나머지 업황에서 회복 시그널이 나오는 게 오히려 삼성전자한테는 굉장히 좋다고 보고 있는 게 삼성전자 일반 D램이랑 낸드의 가격이 전 분기 대비해서 QOQ로 20%씩 지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반도체 3월달 수출 데이터도 상당히 잘 나왔거든요. 114억 달러 나왔으면 99억도 최고 찍었는데 거기서 20% 오버된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삼성전자 일반 D램하고 일반 낸드에서 가격이 올라가는데 낸드 같은 경우가 굉장히 적자 폭이 컸거든요. 근데 낸드가 드디어 이제 올해 3분기 기점으로 흑자 전환한다고 하고 있고 삼성전자 파운드리도 아까 말씀드린 TSMC가 다 못 쳐내는 물량의 일부만 가져와도 상당 부분 삼성전자가 그 파운드리 가동률이 올라갈 확률이 높고 지금 체크해 보니까 3나노랑 4나노, 3나노는 여전히 개판치고 있어서 지금 가동률이 30%안 나오고 있고요. 근데 4나노도 50%가 안 되는데 지금 85%까지 3나노, 4나노 다 최첨단 공장이거든요. 근데 4나노 가동률이 85%까지 올라왔다는 거는 그냥 가동률만 올라온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또 그 빅테크 쪽이 아니더라도 지금 삼성전자가 차량용 반도체도 하고 있고 헬스케어 쪽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쪽에서 지금 뭐 일본의 AI 그 소프트웨어 1등 업체에 또 수주 받은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측면으로 파운드리의 가동률을 올리고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 나온 기사 보니까 휴대폰의 전체 글로벌 시장에서 침투율이 애플을 다시 제치고 20.8%까지 올라간 거죠. 그 밑바탕은 S24가 24가 지금 같은 기간 대비 S23보다 25%가 더 잘 팔렸습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100만 대 이상을 판 그 기간이 역대 S 시리즈 S7이 제일 단기간에 빨리 100만 대가 팔렸고 넘버 2 두 번째로 지금 팔릴 정도로 휴대폰 쪽에서 상당폭 실적이 잘 나오기 때문에 전반적인 D램이나 그 낸드 쪽 일반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고 물량이 회복된다는 얘기는 오히려 하이닉스보다는 전 삼성전자가 더 수혜를 받을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에 막 AI 관련주로 엮인 것보다는 전반적인 반도체 업황에 삼성전자 밸류체인이 앞으로는 조금 더 주목받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도체 업황에 이어서 국내 업체들 얘기를 조금 더 할게요. 삼성전자 좋게 보셨는데 삼성전자냐 SK 하이닉스냐 한미 반도체냐. 일단 실적이 삼성전자가 먼저 분기 실적을 잠정치를 이제 공개했잖아요. SK 하이닉스 25일이거든요. 실적 발표될 텐데 실적 체크 좀 해볼까요? 삼성전자부터. 삼성전자는 올해 기준으로 다시 한 320조대, 320에서 330조대 매출 회복될 거라고 보는데 중요한 거는 비메모리 쪽이 사실 메모리 쪽보다는 더 기대감이 크고요. 작년에 160억 달러 파운드리 수주를 받았는데 비메모리 쪽에서는 매출이 24조까지 회복이 되고 메모리는 80조 정도까지 하면 굉장히 선방한다고 보고 있고요. 올 하반기에 흑자 전환 가셔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아마 영업이익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거는 역시 모바일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모바일이 대략 전체 연간으로 예상하는 거는 한 14조 정도 예상을 하고 반도체는 만약에 파운드리랑 아까 낸드 쪽이 회복이 되면 일반 메모리 쪽에 낸드가 회복되면 반도체도 대략 한 13조 영업이익 나타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실적을 엄청 땡겼던 거는 그 일반 반도체도 부진하고 휴대폰도 부진했는데 삼성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삼성 디스플레이가 올해 아이폰 15가 상당히 부진하면서
이 삼성 디스플레이 쪽이 올해 상당히 실적이 좀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삼성 디스플레이가 얼마나 좀 회복이 되는 측면이고 사실 실적은 좋은데 왜냐하면 D램 낸드 물량도 늘어나고 가격도 올라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HBM 관련돼서 너무 뒤처졌다는 거. 그래서 지금 HBM3E의 12단 같은 경우는 삼성이 아마 하반기에는 SK하이닉스랑 동일한 수준으로 양산을 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어서 HBM3E 관련된 그 부분이 얼마나 모멘텀이 가시적인 이슈로 나오냐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D램 매출이 60%고 낸드가 30%인데 워낙 그 HBM3 8단 출하 먼저 시작했고 엔비디아, TSMC, 하이닉스 요 삼각편대로 아주 굳건하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올해 지금 매출은 다 이미 끝났다. 그래서 내년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HBM 비중 자체가 20%에서 25%입니다. 그래서 이게 드라마틱하게 개선되려면 뭐 40% 50% 이상 커져야 되고 하이닉스도 낸드에서 적자가 10조가 넘거든요. 근데 지금 올해 예상되는 게 전년 대비 9조 이상 낸드 적자를 축소한다고 하니까 이 낸드 적자폭 왜냐하면 낸드 매출이 35%에서 40% 차지하는데 얼마나 이 적자폭을 줄일 거냐 그거에 대한 부분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일단 영업이익이 올해 연매출 대략 60조에 13조 예상하는데 13조 나오려면 낸드 쪽이 빨리 흑자 전환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D램하고 낸드 가격 중에 특히 이 가격 상승률이 올해만 대략 평균 60%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D램하고 낸드 60% 올라가는 거는 하이닉스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삼성전자 같이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쪽 하이닉스 쪽이 크게 그 뭐 긍정적인 하이닉스만의 요인이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 하이닉스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연 HBM이 D램에서 매출 23% 차지하면서 전체 매출 9조인데 요게 지금 9조, 12조, 15조 이렇게 가는 그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이닉스는 여전히 업황이 HBM 최대 수혜주긴 하지만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더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주요 기업들 수급을 한번 먼저 좀 체크할게요. 관심지 보기 전에 보면 뭐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계속 사들이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 좀 표현이 그렇죠. 미친 듯이 사들이면서 올라가는 거죠. 그 전에 하이닉스를 많이 샀고.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또 어쨌든 소부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거는 한미반도체잖아요. 네, 네. 계속해서 이제 마이크론 납품 네, 얘기도 네. 있었고 오늘도 네. 보니까 무슨 또 약간 검사 장비 비슷한 걸 하나 또 장비 네. 하나 개발했다 네, 네. 그래가지고요. 네. 박동신 부회장 그 양반은 네. 뭐 신제품 나올 때도 옆에서 딱 이러고 사진 찍대 오늘도 사진 찍게 나왔는데 네네네. 예, 주요 기업들 수급이나 밸류에이션 네, 좀 네. 체크해 주세요. 네. 네네.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자가 외국인이 이제 지분율이 57% 가까이 늘어났고요. 여기에 삼성전자 수급인데 뭐 금액으로 치면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누적으로 7조 넘게 샀어요. 7조 정도 됩니다. 엄청난 수급이고요. 기간은 좀 팔고 있고요. 기간의 평단가랑 외국인 평단가 보면 최근 24년도로 들어서는 외국인 평단가가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그럼 외국인 평단가를 대략 계산해 보면 7만 원 거의 후반 거의 8만 원 초반이거든요. 그럼 얘네가 8만 원 초반에 사서 8만 5천 원에 팔려고 사진 않았을 것 같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10만 전자 얘기가 다시 나오는 게 외국인 대략적인 최근에 7조 산 가격의 평단가를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고 하이닉스는 여기 하이닉스 수급인데요. 네. 샀다 팔았다 합니다. 근데 외국인들. 하이닉스는 샀다 팔았다 하지만 하이닉스도 기관도 샀다 팔았다. 그렇습니다. 네. 하이닉스는 삼성전자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다음 투탑으로 많이 샀습니다. 외국인 산 거 보면 1월 달부터 거의 1조 넘게 샀고요. 네. 그리고 한미반도체는 저는 한미반도체는 사실 외국인보다는 기관이 좀 땡겼다고 보고 있고요. 기관이 여전히 지금 이 14만 원 올라온 이 비싼 가격대에서도 계속 사고 있고요. ETF 설정되면서 그렇습니다. 이쪽으로 많이 들어온 거잖아요. 패시브 자금이 좀 그러니까요. 있어요. 이거는 예. 이게 본질적으로 이거 수급이 막 드라마틱하게 좋다고 얘기하기보다는 말씀하신 패시브 수급이 상당 부분 있고요. 지금 4조 때까지 회복되다가 지금 굉장히 많이 빠진 HPSP도 역시나 기관이 파니까 요 파란 게 훨씬 많이 보이시죠. HPSP도 네. 좋은데 상당히 부진해. 그죠? 상당히 부진합니다. ST하고의 뭐 특허 소송 이런 것 때문에 눌려가지고 그죠. 네. 네. 그거 근데 특허 소송 관련돼서 말씀드리시면 그 챔버 적용하는 부위가 다르고요. 부분이 다르고요. 온도 조건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온도 압력 조건이 다른데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고요. HPSP가
특허를 침해한 입장이면 HPS 주가 박살나는 게 맞는데 HPSP는 어떻게 보면 억울한 입장인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빠지면 ST가 빠지고 HPSP가 보존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반대야. 예, 반대 지금 경우거든요. 이게 상당히 좀 이상한 경우다. 이제 결과는 이제 아직 안 나왔습니다. 결과 나오는 거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총 큰 게 리노공업입니다. 리노공업도 핫하죠. 아, 리노공업이 쌍매수입니다. 리노공업은 외국인 지분율도 소리 소모 없이 30% 언더에서 38.88%까지 올랐고요. 기간도 이 비싼 가격대에서 단기간에 지금 리노공업 상승률 보시면 전체적으로 상승률 현황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평균 22% 올랐고 한미반도체가 1월 달에 140% 올랐고요. 그다음에 리노공업 25% 올랐고요. 이오테크닉스 72% 올랐고요. 하이닉스 31% 올랐습니다. 삼성전자 1월 달 대비해서 2% 오른 수준이니까 여전히 삼성전자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보고 있고 그러면 현재 수급 현황으로 보면 양쪽 쌍매수가 들어오는 가격적으로 부담은 있지만 리노공업이 좀 매력이 있는 거죠. 쌍매수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럼 밸류에이션까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작년에 실적이 박살나면서 PER이 37배까지 왔거든요. 근데 이거는 반도체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경기 민감주의 매매하실 때 오히려 고포일 때 사시는 거고요. 완전히 가치주처럼 안전하게 PER이 평균 PER 업종의 평균 PER까지 떨어질 땐 파셔야 되는데 공식처럼 움직입니다. 삼성전자는 37배까지 올라갔다가 내년에 13배까지 떨어지는 거죠. 그럼 내년에 13배까지 떨어진다는 거는 실적이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그렇죠. 완전한 가치주 성격으로 된다는 거니까 이때는 오히려 팔아야 되는 시점이고요. 하이닉스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닉스도 25년 내년 기준으로 10배까지 떨어집니다. 네. 그리고 HPSP도 44배에서 지금 내년에 24배까지 떨어지거든요. 그거는 PR이 주가가 못 올라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실적이 그만큼 성장을 하기 때문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밸류에이션 측면으로는 지금 HPSP가 5만 원이 깨지면서 상당히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으로 왔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에는 하이닉스가 이익의 개선폭은 하이닉스가 매출의 개선폭은 올해 딱 봤을 때 올해 실적만 보면 매출의 개선폭은 하이닉스 쪽이 큰데 이익의 개선폭은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월등히 좋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측면도 단순히 13대 10으로 보실 게 아니라 24년도와 25년도에 평균값으로 보면 삼성전자가 훨씬 밸류에이션도 여전히 매력적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반도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중에서는 삼성전자를 또 지금 단계에서 투자 매력이 있다고 보셨고 소부장 가운데서 몇 개 언급하셨는데 소부장 가운데 특별히 좀 관심 가져볼 만한 기업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네, 요거는 실적 증가율표인데요. 한미반도체가 한미반도체랑 기타 예를 들어 리노공업, HPSP, 이오테크닉스, 이스페타시스, 동진세미캠 이런 회사들이랑 단기순이익 보지 마시고 시가총액 대 영업이익을 보시면 아주 심플하게 나오거든요. 단순하게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미반도체 시총이 지금 이건 금방 보니까 14조거든요. 네. 14조 2,407억이 올해 영업이익 내는 거 엄청나게 개선됩니다. 5배 늘어나죠. 근데 5배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영업이익의 절대적인 레벨이 중요합니다. 1,500억이에요. 그러면 아까 그렇죠. PR 100배잖아요. 네, 그렇죠. 엄청나게 비싼 거죠. 네. 그러면 다른 업체 비교해 볼게요. 자, 이수페타시스 비교해 보겠습니다. 시총 2조거든요. 한미 반도체랑 7배 시총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이익이 7분의 1이 돼야 되잖아요. 1,000억입니다. 시총은 7분의 1인데 영업이익 500억 차이 납니다. 그러면 한미 반도체가 비싸거나 이수페타시스가 엄청 싸거나 하는 건데 이수페타시스가 상당히 밸류에이션 매력적인 거죠. 아까 리노공업도 보시면 근데 이수페타시스랑 한미 반도체랑 같은 소부장에 있지만 이제 결이 다르잖아요. 여기 PCB고 여긴 그렇죠. 거의 독점적 위치에 있는 그 본딩 장비고. 네. 그럼 그 프리미엄은 줘야 되잖아. 프리미엄 줘야 되는데 프리미엄의 갭이 너무 큰 거죠. 네, 프리미엄 줘야 되는 거 맞습니다. 네. 맞는데 너무 과한 거죠. 그러면 똑같이 본딩 장비 하는 데가 이오테크닉스거든요. 이오테크닉스는 삼성전자 발이고 그렇죠. 한미반도체는 하이닉스 발이니까 자 14조의 이오테크닉스 최근에 그나마 그 갭을 줄이려고 3조 2천억까지 올라왔는데 큰 차이가 안 납니다. 830억. 그럼 2배 차이 나면
시가총액도 2배 차이 나는데 4배 차이 나잖아요. 그럼 한미반도체가 과한 거죠. 같은 본딩 장비인데. 그래서 저는 여전히 이수페타시스가 기술적인 측면으로 보면 이수페타시스를 깎아내리는 분들은 이거 블루오션이다 기판이 MLB 기판이. 근데 블루오션이지만 레드오션? 레드오션. 레드오션이다. 레드오션이다. 그런데 살아남았잖아요. 끝까지 살아남았고 감사하게도 경쟁사들이 대덕전자니 삼성전기는 기판의 명품이라고 하는 FCPGA 쪽으로 다 넘어갔고요. LG이노텍도 마찬가지로 넘어갔고 심텍은 이쪽 기판보다 MLG 기판보다 다른 FC 그쪽으로 다 넘어갔고요. 예. 그래서 지금 살아남은 게 MLG 기판에 거의 독점 구조로 국내에서는 뭐 압도적으로 MLG 기판 독점 구조로 가고 있는데 기존의 기판도 지금 사실은 안정적인 통신 네트워크 쪽의 매출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통신 네트워크도 신제품이 나옵니다. 라우터랑 스위치가. 그러면 신제품 라우터랑 스위치가 나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더 단을 더 높게 싼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가격도 비싸지고 신제품에 대한 마진도 좋아지는 겁니다. 네. 물량도 신제품이 늘어나는 거고요. 그리고 신제품을 받는 회사도 압도적인 1등 업체예요. 브로드컴이라든지 이런 통신 1등 회사고. 그다음에 AI 빅테크 쪽은 엔비디아가 연에 지금 매출 단위 150억, 350억, 올해 1,100억 예상하거든요. 2배, 3배 늘어나는 구조인데 엔비디아만 그 MLB 기판을 이수페타시스 거 받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구글하고 메타도 다 고객사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빅테크를 골고루 갖고 있습니다. 아마존까지 지금. 그래서 이렇게 고객사가 잘 다변화되어 있는데 엔비디아가 계속 지금 그렇게 푸시를 하고 있는 빨리 캐파 늘려서 이수페타시스도 7월 달에 캐파 늘린 거 작년에 7, 8월 달에 캐파 늘린 게 올해 본격적으로 매출 반영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연간 매출이 1,500억씩 더 더해지는 구조니까 아까 이익 보시면 시총은 한미반도체랑 7분의 1 차이 나는데 영업이익은 500억 차이 나니까 이수페타시스 주가 많이 올랐어요. 근데 결국은 기판 계속 필요할 거고 통신 쪽에서 네트워크 쪽에서 매출을 계속 안전하게 떠받들어 주는데 ML 기판이 AI 쪽에 들어가는 건 층수가 낮았거든요. 근데 그 층수도 통신에 들어가는 거랑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AI 기판 쪽도 마진율이 드라마틱하게 개선된다는 거예요. 층수 많이 쌓을수록 마진율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수페타시스는 계속 좋아지는 구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뭐 한미 반도체 굳이 나쁘다고 할 필요 없고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냥 이수페타시스가 좋다고 보는 겁니다. 이런 밸류로 봤을 때는 네, 맞습니다. 네. 한미 반도체야 뭐 그러면 뭐 에코프로 갈 때는 뭐 PER 100배인데 안 갔나요? 그러니까 이게 수급에 의해서 그래서 가는 저는 거지만 상대적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한미 반도체에서 나쁘다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밸류로 보면 싸진 않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밸류로 봤을 때 들어오는 거 같이 있는 걸 보면 이수페타시스가 눈에 들어온다.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반도체 업계에서 100배라는 부담스러운 밸류를 들어가냐. 그리고 같은 AI 똑같은 수혜를 받는데 조금 더 밸류에이션이 낮아서 성장 여력이 더 있는 쪽에 들어가는 개인의 판단 차이니까 한미반도체를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나쁘게 얘기한다기보다 상대적인 매력도가 떨어진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이야기 김지훈 대표와 함께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